덕현이는 아스날 경기, 그 다음에 형철이는 첼시 경기를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우천 딜레이가 됐는데 거기다가 첼시는 또 이제 승부차기가 갑자기 붙는 바람에 형철이가 이제 회사로 차를 돌렸다가 다시 스포티비로 갔죠. 다시 돌아서 나머지 부분들을 중계를 했습니다. 사전에 예고된 바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아마 이거는 프리시즌이고 여러 특수성 때문에 갑작스럽게 성사가 됐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는 원래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경기를 보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투엘 감독이 그 시스템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첼시의 경기력은 멤버가 바뀌어도 항상 유지가 된다. 패턴이나 이런 게 유지가 된다. 근데 딱 하나 수비만큼은 조금 이제 그 지금 주전들 나간 자리가 있고 영입된 선수도 아직 뛰지 않고 있잖아요. 어린 선수들 위주다 보니까 수비는 아무리 투엘 감독이 시스템을 짜놔도 선수 개인이 불안하면 좀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지금 프리시즌 2경기에서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자, 일단 뭐 쿨리발리는 영입이 돼 있는 상태고 아직 프리시즌 합류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뉴스로 봤을 때는 이 주에스 쿤데가 영입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로마노가 최근에 언급을 했는데 첼시는 쿤데에 대해서 5,500만 파운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4억 원 가량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첼시는 쿤데 영입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반면 바르셀로나는 아직 제의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로마노가 이후에 트위터 쓴 거 보면 바르셀로나도 여전히 쿤데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제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지금 이제 바르셀로나 이적과 관련한 여러 이 바르셀로나 측 뭐 제라 로메로가라거나 근데 그런 저널리스트들도 이게 언플을 많이 같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기자들이 좀 이상해. 그냥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기자들이 지금 첼시는 제의를 어쨌든 했고 생각보다 가까워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로마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첼시가 구단 간의 협상을 마치면 바로 Here we go가 뜰 것이다. 이건 이제 오피셜이 뜰 거라는 거니까 되게 유력해진 상황이고, 근데 쿤데 측은 여전히 첼시와 바르셀로나 모두 개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해 놓고 있다. 아마도 이번에 하필이도 그렇고 유독 첼시랑 바르셀로나랑 붙는 느낌인데 쿤데는 첼시인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구단의 제의가 지금 너무 첼시가 구체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하지 않은가 싶고,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투엘이 원하고 있는, 그리고 첼시가 원하고 있는 센터백들을 보면 다 스토퍼 자리에서 볼음반 능력이 있고 뭐 되게 전진 능력이 있고, 근데도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들입니다. 아케도 사실 투엘 감독이 되게 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엘 감독은 왜 이러한 유형의 센터백들을 원할까? 오늘 프리시즌 경기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얼추 그럼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번 프리시즌 때 스털링은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킥이 좀 안 맞긴 했지만 드리블이 약간 첼시 기존 유형이 없는 드리블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만족을 할 만한 것 같고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드업을 봤을 때 투엘은 3백과 4백을 항상 혼용하는 편입니다. 중계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투엘 첼시가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임하자마자 경기 되게 재밌다고. 아주 재밌었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짚어드릴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 감독의 저 포메이션은 3백과 4백을 경기 중에도 혼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어떤 그 하이브리드 전술은 늘 유연함을 가지고 있고, 3백을 쓸 때 포메이션은 저는 항상 3-4-2-1.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뭐 스털링, 마운트 아니면 평소에 베르너 이런 선수들이 뛰는 자리는 저는 공미라고 봐요. 윙포워드라고 하기에는 측면을 윙백에게 맡기기 때문에 저는 투공미라고 그냥 얘기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보면 윙백이 전진하는 거에 따라 3-2-4-1처럼 움직인다라 3-2 빌드업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죠. 맞아요. 그래서 3-4-1, 3-2-4-1 이렇게 볼 수 있고, 포백을 쓸 때는 주로 4-1-4-1에 가깝게 섭니다. 이 4-1-4-1의 하나 자리는 이제 어느 선수가 서느냐, 주로 조르지뉴가 서죠. 그러면서 코바치치와 같은 파트너들이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후방 빌드업은 3-2 형태로 전개를 하고, 중원의 조르지뉴는 후방에 대기하면서 코바치치가 올라가고 마운트가 공미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러면서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조금 역삼각형 형태로 그려지는 형태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조르지뉴는 후방에 대기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측면 윙백과 미드필더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올라가는 스토퍼들이 합니다. 백스리 기준으로 올라가는 선수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리디거가 있었고요. 오른쪽의 경우는 아스필쿠에타가 그거 좀 많이 맡았었고, 영입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만약 쿤데가 오는 게 확실하면 쿤데가 오른쪽 스토퍼, 쿨리발리가 그러면 왼쪽 스토퍼가 될 가능성이 크죠. 가운데는 뭐 테오 실바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3-2 형태로 빌드업을 할 때 조르지뉴는 뒤에 남아있고 코바치치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쿨리발리 혹은 쿤데가 윙백의 뒤에서 볼을 운반하는 전진하는 스토퍼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측면의 공격이 어떻게 되냐면, 스토퍼가 후방에서 볼을 끌어주고 폭을 벌리는 윙백, 그리고 공격에 참여하는 코바치치 혹은 마운트와 같은 선수들이 중미처럼 기능을 하고, 여기에 좌우 공미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이죠. 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스털링,
뭐 하베르츠 아니면 뭐 이제 기대는 많이 잃었지만 베르너 이런 자원들이 이제 좀 뛸 걸로 이렇게 보이고 프리시즌 때도 플리시기 기회를 잡고 있죠.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기 위한 공미로 대기하게 됩니다. 한쪽 측면에 4명의 선수가 서게 되는데 투엘 감독의 첼시가 늘 그걸 많이 해요. 한쪽으로 상대를 쏠리게 몰죠. 하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하는 방식도 맞아요. 쓰고. 근데 이번 프리시즌 2경기에서 유독 왼쪽으로 공격 작업을 많이 합니다. 벤치를 여기 그 왼쪽 센터백 뭐 실리를 잃었지만 말랑사르 예. 그리고 이제 왼쪽 중미로 나왔을 때 뭐 코바치치 이런 자원들이 주로 왼쪽으로 좀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래서 반대편에 오도이나 첼시 팬분들도 믿기 힘든 케네디가 요즘에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케네디가 오른쪽에 대기해서 그 전환 패스를 받는 역할을 맡는데 이게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투엘 감독 프리시즌이 지금 왼쪽 위주로 전술을 많이 펴고 공격을 하니까 이래서 아케를 원했구나. 아케는 왼발 센터백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도 아케를 원한 네. 것이 아니었나. 말랑사르가 하는 역할을 만약에 아케가 한다고 치면 얘가 좀 다르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아케가 좀 더 든든한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아케는 또 첼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스 출신의 바이백 조항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잖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합리적인 매물인지 여부는 다 별개의 판단으로 두고 그래서 중소도 후순위를 미룬 건데 맞아요. 왜 왼발 이 수비수 그리고 좀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를 원했는지는 알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선수가 아케 선수도 마찬가지로 수비 복귀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예. 발이 빨라서 수비 범위가 꽤 넓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래서 아케를 원했구나라는 점은 조금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투엘 체제의 스토퍼의 역할을 정리하면 볼음방과 패스가 가능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진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리디거 예전에 노리치전에 중거리 그렇지. 때리는 거 보면 윙처럼 올라가서 때리거든요. 그런 역할이 좀 되어줘야 되고 여기에 수비적으로는 빠른 발을 가져야 돼요. 윙백이 올라가는 전술이기 때문에 그 거기를 뒤쪽에 커버해야죠.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약간 공격적으로는 풀백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체 능력이 좋은 센터백이 필요해요. 생각나는 선수 있네요. 누구죠? 쿤데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쿤데의 장점이 여기에 잘 녹아있는 네. 김영철이가 얘기한 게 쿤데랑 잘 맞죠? 정말 잘 맞아요. 이거 세비야에서 검증된 선수가 그렇지. 쿤데고요. 그런 역할을 또 했고 이런 걸 보면 쿤데 이래서 첼시가 영입했을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공도 많이 들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공을 들이는 게 사실이고 그동안 이 역할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냈던 선수가 리디거입니다. 그렇지. 예, 항상 리디거를 보면서 진짜 대단한 센터백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래서 리디거가 대단한 수비수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고 투엘이 아케를 노렸고 쿤데 역시도 그만큼 선호할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온다면 쿨리발리 쿤데 그다음에 티아고 실바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이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그럼 첼시가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어떤 부분들을 변수로 봐야 되는지 향후 첼시를 좀 예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케 영입은 불발이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불발된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뭐 맨시티 입장에서도 사실 아케를 데려가야 돼요. 맞아요. 아케는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첼시 구단의 어떤 스토리와 특수성을 그렇지. 봤을 때 이 선수를 잘 안 맞아. 거액을 하는 거는 팬들이 내켜야 웃기잖아 좀. 맞아요. 그래서 보면 쿨리발레가 그리고 왼쪽 스토퍼를 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쿨리발레의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 이 자리는 원래 리디거라는 대단한 선수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쿨리발리가 이 나폴리에서 뭐 최근에 잔부상이 좀 있었던 거 잠깐 안 좋았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이 선수는 언제나 유럽 전체 탑 수비수들 안에 들어갔던 선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넓은 범위의 어떤 이 수비 커버 그리고 태클 기가 막히고요. 정말 잘해요. 빌드업도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쿨리발리가 이 역할을 뭐 어떻게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저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의 경우는 쿤데가 만약에 영입이 되면 저는 리스 제임스의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윙처럼 올라갈 맘 놓고 올라갈게. 네, 그럼 리스 제임스 그 투의 킥, 네. 침투 이런 능력들이 매우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쿤데한테 걱정이 되는 건 딱 하나죠. 사이즈. 사이즈. 아무래도 비교적 작은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그냥 몸으로 일단 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 파울도 안 부는 스타일의 이 어떤 주심들의 성향에 쿤데가 어느 타이밍에 적응을 할 것인가. 맞아요. 어쨌든 왼발 센터백이 따로 보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쿨리발리가 주발이 왼발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리디거처럼 능숙하게 이 자리에 문제 없어요. 해줄 거라 기대하는데 잘 되는 것이 역시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말랑사르와 에메르송의 역할이 어떨 것인가.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쿨리발리가 왼발 센터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왼발 센터백의 백업 정도는 그래도 지금 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면 투엘 감독이 리디거 자리 물론 리디거가 철강왕이라서 거의 로테이션은 안 했지만 컵 대회 때 에메르송 임대 가기 전에 스토퍼를 잠깐 좀 썼었고 맞아요. 말랑사르가 유독 왼쪽 센터백으로 많이 나와서 첼시 팬들의 애간장을 태웠죠. 네. 저는 그 왼발 센터백, 왼발잡이가 왼쪽에 서는 거에 대해서 원래도 뭐 K리그 중계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많은 컬럼과 이런 거를 보면서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토트넘 트레이닝 때
벤 데이비스랑 다빈손 산체스가 왼쪽 그 스토퍼로 나왔을 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서 차이가 심하구나. 맞아요. 엄청 많이 나는구나. 이게 왜 그렇게 감독들이 왼발잡이 스토퍼나 풀백이나 센터백을 바라는지 딱 2분 보니까 알겠더라고. 딱 그렇죠. 공이 못 나가. 그래서 주전은 쿨리발리가 설 수 있지만 네. 왼발 센터백 자리는 왠지 한 자리는 분명 백업으로 남겨둘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자주 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쿨리발리급 자원은 저는 발을 가리는 자원은 네.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왼쪽에는 왼발잡이를 쓰고 싶어 할 거야. 사실 에메르송과 말랑사르 다 웬만하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선수들인데 근데 왠지 왼발 센터백 자리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 한 그래. 선수는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왜 그렇게 터나우와 맨유가 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네. 왼발로 채우고 싶어 했는지도 그걸 보면서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에메르송 풀백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리시즌 2경기 다 스토퍼로 뛰었어요. 예, 그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 같고 세 번째 강조 요소는 쿤데가 공격시 그러면 아마 중심이 되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쿨리발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쿤데라는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네. 쿤데가 어쨌든 영입이 되면서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좀 더 풀백적인 움직임. 그래서 결국 쿤데를 바탕으로 제 생각에는 프리시즌 동안에는 왼쪽 위주로 공격을 했지만 쿤데가 영입되면 사실상 오른쪽 위주로 공격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쿤데가 빌드업을 막고 니스 제임스가 윙처럼 전진하고 그럼 상대는 오른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첼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환 패스를 받을 때 기가 막히게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벤치렐입니다. 벤치렐은 제법 박스 안쪽으로 도전하면서 득점과 비슷한 네. 상황들을 만드는 선수예요. 맞아요. 그러면 공격이니까 좌우 밸런스가 결국에 좋아진다는 거죠. 알론소가 그 자리에 있으면 패스는 머리로 잘 받을 수 있지만 알론소 혼자서 뭔가 하기 힘들어요. 물론 알론소의 왼발로 득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전환은 주로 이제 하프라인 지점에서 그치. 하는데 하프라인 지점에서 알론소가 드리블로 치고 가지 네. 못하잖아요. 주위 동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팀의 공격이 왼쪽에서 안 풀리고 벤치레는 전반기 때 부상당하기 전까지 보면 전환 패스 받고 혼자 그냥 알아서 솔로 플레이 그래, 잘했습니다. 잘해. 그럼. 그래서 이 제가 볼 때 쿤데가 영입되고 오른쪽 공격이 강화되면서 왼쪽까지 챙기려면 벤치렐의 부상 복귀 이후에 폼이 중요하다. 네. 근데 프리시즌 2경기를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아직은 무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근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잠부상을 당하기보다는 천천히 폼을 끌어올릴 텐데 시간을 좀 주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네요. 어쨌든 역시 저는 그 투엘은 어떤 식으로 팀을 꾸려갈지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했을 거고 네. 원하는 선수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된다 그러면 저는 역시 글쎄요 맨시티 리버풀이랑 첼시의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맨유, 토트넘, 아스날에 비하면 역시 첼시가 훨씬 좀 스텝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는 이미 시스템이 견고한 팀이다. 그렇지. 대신 골만 잘 넣는다면 네. 전 이건 항상 변수를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맨유는 터나 감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토트넘이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아스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버풀, 맨시티의 우승 경쟁에 첼시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가지고 또 세 팀 플러스 또 웨스트햄이라거나 다른 팀들이 뉴캐슬 얼마나 도전할 것인가. 그렇죠. 그 그림이 나올 텐데 그 와중에 첼시도 저는 역시 네. 우승 후보군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맨리, 첼 네. 세 팀이 가장 강력해 보이는 팀들인 건 사실입니다. 뭐 그 중에 굳이 네. 이 어떤 나열을 하자면 두 팀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느낌이 있다만 이거는 스쿼드의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첼시가 맞아요. 네.